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할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023년 봄, 서울 강북에 사는 74세 박정호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75세 이순자님의 모습이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두 분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고 경제적인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정호님은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길고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비교적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어서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식이 잘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 조건만 갖추면 노후는 저절로 편안해질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 사이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갈립니다. 결국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20가지 선택과 생활 태도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순간은 괜찮다, 지금은 조금 행복하다 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아주 작은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74세 박정호님은 은퇴 후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지난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5세 이순자님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눈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꾸 예전 생각이 나서 하루가 힘들어요. 이순자님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은 나죠. 그런데 생각해도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보려고 해요. 이 말은 박정호님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짧게 말해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한 문장을 반복하다 보니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님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하루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때 일어나 밥을 먹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고 잠자리에 들 때 크게 후회가 없으면 그날은 괜찮은 하루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생각을 줄이는 게 어디 쉽냐는 말도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짧은 문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하루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중요한 기준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히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은 없으신가요? 75세 이순자님은 예전에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할 것 같았고,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님은 동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잘 크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이순자님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보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하루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오래된 인간관계를 모두 붙잡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편한 모임도 억지로 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한 사람 몇 명만 남겼습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니 오히려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없으면 더 외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순자님은 관계를 줄인 뒤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편안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몸을 대하는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프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보다 아픔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훨씬 편안한 노후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얼마나 잘 살피고 계신가요? 74세 박정호님은 예전부터 몸이 좀 불편해도 참고 넘기는 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냐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는 일도 점점 미뤄졌고 움직임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밖에 나가기 싫어졌고 자연히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몸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큰 병을 맞겠다는 생각보다는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근처를 조금 걷고 몸이 뻐근한 날은 무리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병원도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순자님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프죠. 다만 키우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건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습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박정호님도 이후부터는 몸이 불편하면 참기보다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할 힘도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은 의지로 하는 운동보다 생활 속 움직임에서 결정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 하루 한 번이라도 밖에 나와 햇볕을 쬐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결국 몸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몸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을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후에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쓰고 나서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괜히 불안해지시나요? 74세 박정호님은
은퇴 후에도 돈을 쓰는 일이 늘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필요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가 더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돈을 쓰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돈 쓰는 게 안 불안해요? 이순자님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도 쓰지 말아야 할 때만 안 쓰면 괜찮더라고요. 이 말에는 노후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돈을 아예 안 쓰려고 하면 삶이 위축되고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쓰지 말아야 할 곳과 써도 되는 곳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순자님은 자녀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상과 건강, 작은 즐거움에는 일정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돈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돈 쓰면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쌓아두기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로 쓰일 때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내 삶의 리듬 안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4세 박정호님은 한동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TV를 켜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하루를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점심 무렵에는 집안일이나 작은 볼일 하나를 정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이순자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이 말은 노후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사람은 쉬기만 한다고 회복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더라도 내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순자님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짧은 산책, 전화 한 통 걸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뭘 더 해야 하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계속될수록 사람은 스스로 쓸모없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기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삶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운동보다 중요한 건강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에 먼저 부담을 느끼지만 실제로 노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74세 박정호님은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늘 고개부터 저었다고 합니다. 무릎도 안 좋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은데 운동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운동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헬스장에 가는 대신 일상 속에서 몸을 조금 더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고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자주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동하라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순자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덜 가만히 있으려고 해보세요. 이 말은 노년의 건강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근력을 키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힘을 빨리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집니다. 박정호 님도 이후부터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하루에 몇 번은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잠깐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은 작은 차이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탈지 말지, 조금 더 걸을지 말지, 이 선택들이 결국 몸의 상태를 갈라놓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 오래 움직일 수 있게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냅니다. 7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시나요? 74세 박정호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괜히 전화 올 일도 없는데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날에는 책을 조금 읽거나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이순자님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같아요. 이 말은 외로움을 대하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누군가를 더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늘리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순자님은 외로울 때마다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람을 만나는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 정도의 연결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없이 어떻게 사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8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방식보다 돈을 마무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노후에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끝까지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는 돈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나요? 74세 박정호님은 여전히 돈을 쓰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지출이 생기면 이걸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노후의 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불안만 키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생활비는 물론 작은 즐거움을 위한 지출도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면 줄어드는 게 자꾸 눈에 밟혀요. 이순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돈과 쓰지 않을 돈을 미리 나눠놨어요. 이 방법은 박정호님에게 큰 힌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니 불안이 커졌던 것입니다. 생활비, 건강을 위한 돈, 그리고 마음을 위한 돈을 구분하자 지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쓰지 못한 돈이 결국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의 돈은 남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버티게 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돈 앞에서 늘 계산기만 두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내 하루를 지탱해 주는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기준이 생길 때 돈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도구가 됩니다. 9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빠르게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감정은 외로움보다도 무력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74세 박정호님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이 감정을 꼽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리는 일이 줄어들고 도움을 요청받는 일도 거의 사라지자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이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화단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서 새로운 분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손주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순자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큰일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돼요. 이 말은 노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쓸모는 거창한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잠깐 도움이 되는 순간, 혹은 스스로에게 약속한 일을 지켜냈을 때, 그 감각은 다시 살아납니다. 박정호님도 이후부터 작은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말을 섞기, 집안에서라도 스스로 정한 일을 하나 해내기, 이 정도만 지켜도 하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괜히 민폐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수록 사람은 더 빨리 자신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노후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라도 역할을 느끼는 순간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10번째로,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끝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감각을 스스로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가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74세 박정호님은 한동안 과거를 떠올리면 아쉬운 장면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못해본 일, 지키지 못한 관계,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래도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자님은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선택도 있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이순자님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쉬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잘한 거죠. 이 말은 인생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더 잘 살았어야 한다는 평가가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낸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박정호님도 이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잘한 일 하나만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남은 시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회로 정리하면 하루하루가 무거워지고 수용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늙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완성작이 아니라 끝까지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을 때 노후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 2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지, 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 돈을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같은 나이여도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자신 편에 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순간은 괜찮다, 지금은 조금 행복하다 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아주 사소한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짧은 전화 한 통이었을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쉬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